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루디 줄리아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의 측근 2명이 어제 워싱턴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죄목은 선거기금법 위반인데, 그러나 이들의 체포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탄핵 조사가 한참인 시점이고 그 대상이 바로 유크레인 관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유크레인 에너지 회사의 관련자들이고, 그리고 이들의 측근이 바로 줄리아니 변호사고, 그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일단 이 사건을 2명의 유크레인 관련 사업가, 그리고 줄리아니 변호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삼각형의 틀에 놓고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기소 내용을 보면은, 첫째,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슈퍼팩 구자에 32만 5천 달러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 텍사스의 하원 의원이었던 피터 세션스에게 수만 달러의 헌금을 했는데, 기소장에는 트럼프의 슈퍼팩 기금이 Committee 1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Congressman 1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헌금이 바로 외국의 돈으로 의심이 되고, 또 헌금 한도액을 초과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헌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적이었던 유크레인 전 대사 마리아 이바노비치의 파면을 위해서 의회에서 압력을 행사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돈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줄리아니 측근의 체포 경위가 무엇인지, 또 이 체포의 법적인, 정적인 의미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체포된 두 사람은 레브 파나스, 그리고 이고르 휴만, 두 사람인데 미국 시민들이고 플로리다와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 업계의 대표로 일하는 비즈니스맨들입니다. 그 에너지 업계가 바로 유크레인 쪽입니다. 이들은 줄리아니를 도와서 유크레인 내 민주당 또 조 바이든의 비리 조사를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외국 자금을 들여다가 선거에서 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연방법을 어겼다, 그런 죄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32만 5천 달러를 2018년도 선거 시에 America First, 트럼프 대통령의 팩 구자에 헌금을 한 것인데, 헌금자 이름은 Global Energy Producer, GEP로 되어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 자금 소스가 은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혐의는 전 텍사스의 하원 의원인 피터 세션스 의원에게 2018년도 선거에 수만 달러의 헌금이 건네졌는데, 당시 유크레인 대사였던 마리아 이바노비치를 몰아내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지난 5월에 국무부에 의해서 리콜이 돼서 사임을 했는데, 당시 하원의 실력자였던 이 세션스 의원은 그 후에 낙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화이트하우스 측에서는 이 사건을 자신들은 몰랐다라고 발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자신은 이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의회 민주당 측은 그 말을 순순히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명의 하수인이 조 바이든 조사를 하고 돈을 트럼프 쪽에 건네고, 그 사이에 줄리아니가 관계가 되어 있었다. 즉, 3자의 연결고리를 찾는 시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체포된 이들은 미국 시민이고 뉴욕, 플로리다 거주자고 돈이 많은 부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유크레인으로 가는 편도 항공권만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주에 의심이 가는 행위라고 연방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100만 달러의 보석금 판결을 받았지만
자택 내에 연금 상태로 있게 되고 발목에 GPS를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이들이 떠나기 바로 직전에 워싱턴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서 줄리아니와 런치를 한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탄핵조사위원회의 증인으로 이미 선정이 됐고 내주 목요일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금요일, 오늘은 바로 문제의 전 유크레인 대사였던 이바나비치의 증언이 있게 됩니다. 그녀는 5월에 리콜이 됐고 트럼프 측근에서는 그녀가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로 간주를 해왔고 아마도 줄리아니의 조 바이든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원 조사에 나서게 되면은 무슨 말을 털어놓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과연 트럼프 측근이 그녀의 증언을 허락할 것인가도 관심사입니다. 그녀는 5월에 사임을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국무부 직원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국무부는 전 EU 대사의 증언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유크레인 특사인 커트 볼커는 사전에 사임을 했기 때문에 하원에서 증언을 이미 했고 그와 줄리아니 등과의 교신 텍스트 내용을 하원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요 내용들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바나고비치 전 대사의 증언이 있게 되면은 의회 조사관들은 그녀와 줄리아니 그리고 트럼프와의 교신 내용, 지시 내용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유크레인 스캔들과 관련된 수많은 중요 기사들이 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최소한도 4명의 국가안보 담당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의 유크레인 처리를 놓고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지난 5월 유크레인 대사의 제거에 이들이 기겁을 했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언론들은 국무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보좌역이 사임을 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맥켄리 수석 장관 보좌관인데 그가 폼페이오 장관의 유크레인 스캔들 처리에 불만을 품고 사임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원 탄핵조사위원회가 계속해서 위슬블로어의 증언 청취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원을 감추면서 효과적으로 증언을 청취하는 그 묘책을 찾았지만은 이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 고발자 신원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그가 화이트하우스의 파견관이었던 CIA 직원이었다라고 보도를 했지만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가 그리고 DNI 감사실장과 대면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 감사실장이 법으로 보장된 위슬블로어의 신원 노출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누가 묻기만 해도 사법방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위슬블로어의 변호인은 결국 그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서 서면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국무부 장관이 증언 협조 불가 조치를 했는데 그래서 의회와 국무부 측에 이 양측의 긴장이 크게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예정된 유크레인 전 대사의 증언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당장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약 60만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정전에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곳곳에선 ATM과 신호등, 냉장고가 먹통이 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블랙아웃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는 최대 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기전력회사 PG&E는 일부 지역에서 오늘까지 강풍이 계속될 수 있다며 강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며칠 더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민들이 분노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업계의 모범적인 경영이라며 PG&E를 두둔했습니다. 한편 산불 발생 지역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던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캘리메사 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나 인근 모바일 홈 단지에 24채의 주택이 불에 탔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탄핵 전국 돌입 이후 첫 대형 유세를 열고 탄핵을 주도하는 민주당을 맹공격하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크레인 스캔들로 불거진 탄핵 전국을 트럼프 대적폐 세력의 대결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적폐를 들춰내려는 자신을 탄핵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크레인 비리 의혹을 주장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민주당 인사들을 욕설까지 동원한 거친 언어로 비난전을 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와 트럼프 대통령의 유크레인 압박과 관련한 하원의 탄핵 조사 과정에 연관된 플로리다 기업인 2명이 어제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랩 파나스와 이고르 포르만은 지난 9일 버지니아주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파나스와 포르만은 선거자금법 위반 외에도 공모, 연방선거위원회의 허위 증언, 기록 위조 등 모두 4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줄리아니가 유크레인의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부패에 대해 조사하도록 압박을 가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크레인 스캔들 탄핵 조사 국면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수석 고문이 사직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인 마이클 맥킨리 수석 고문입니다. 맥킨리 고문은 평소 전임 렉스 틸러슨 장관에 비해 폼페이오 장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으며 장관을 위해 국무부 내부 의견과 분위기를 평가하고 수렴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의 사직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론은 그가 유크레인 스캔들 과정에서 감명된 외교관들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데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금년 농산물 작황이 흉작입니다. 봄에 내린 호우로 밀, 콩 등의 초기 성장이 부진했고 잇따른 9월에 지나친 강우량으로 추수에도 지장이 초래됐습니다. 현재 옥수수의 추수율은 13%, 콩은 11%에 불과합니다. 금년 흉작으로 일리노이주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부족한 공무원 연금 해소를 위해 연금 구자들을 합병할 생각입니다. 그는 현재 약 650개에 달하는 서버브 지역의 경찰, 소방관 연금 구자를 2개의 큰 구자로 합병해 소요 경비를 줄일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주택 소유주들의 부동산 세금 부담이 감소됩니다.
9살 난 미성년 남자 어린이가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피오리아에 거주하는 이 미성년 어린이는 지난 4월 친척과 모친의 약혼자 등 4명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성년 범죄 전문가들은 이 살인 기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밤 기온은 대폭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66도, 밤 최저 36도. 내일 토요일 맑은 날씨 보이겠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53도, 밤 최저 45도. 주일 대체로 맑겠고 일부 구름 많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52도, 밤 최저 35도. 다음 주 월요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52도, 밤 최저 38도입니다.